자, 저번 주에 이어서 이제는 이제 그때 1주차 프로그램을 이제 나눠서 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1주차 프로그램 저희가 이제 나눠서 하는 그 분량, 그 첫 번째가 바로 여기서부터죠. 그래서 요 정사각형 만드는 거랑 직사각형에서 R값 굴리는 거랑 그다음에 화살표 그리는 거, 구름, 그리고 이게 뭐 심장박동수 같은 거죠. 그리고 물음표 박스까지 같이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바로 라이노를 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몇 명이 지금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너무 안 해주시고 계세요. 이제 저희 그 단톡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많은데 참여율이 직접 이제 하고 계신 분이 좀 적은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이제 영상만 보지만 마시고 한번 직접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로 10mm, 세로 10mm. 요거 그대로 해볼게요. 2D니까 이제 탑뷰에서만 하면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냥 탑뷰 클릭만 해가지고 바로 탑뷰만 나오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직선을 눌러주고 해야 되겠죠.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그리드 스냅을 켜고 여기에서 직접 자기가 칸을 세어가면서 1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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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mm에 맞춰서 이렇게 만드는 방법. 여기 위에가 선형치수라고 해서 툴이 있는데요. 이걸 클릭을 하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기서 하나 더 제가 뭐 알려드릴 게 있어서 지금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하나 더 알려드릴 건데 뭐냐? 바로 여기에 있는 이 개체 스냅이에요. 단축키는 F8이에요. F8 누르면 뭔가 이렇게 바뀔 거예요. 얘가 이제 짙어지기도 하고 풀리기도 하면서 이쪽에서 보면은 이 색이 풀렸을 때는 클릭이 안 되는데 F8을 눌러가지고 이제 이게 나오게 되면 클릭을 할 수 있게끔 나오죠. 이게 뭐냐?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뭐 명령어를 실행하고 나서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보면은 저희가 개체 스냅을 끈 상태에서 그리드 스냅을 끈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이 꼭지점을 잘 맞춘다고 이렇게 해도 쭉 확대를 해보면은 빗나가 있게 되겠죠. 근데 이거를 맞출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이 그리드 스냅과 이 개체 스냅이에요. 이 그리드 스냅은 이 칸에서만 한정이 돼 있는데 개체 스냅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을 찍느냐에 따라서 그 점을 정확하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끝점이다. 그러면 이 선의 끝, 이 선의 끝, 이 끝점만 찍어줄 수가 있어요. 다른 거는 다 이렇게 해제를 해 주시고, 만약에 점을 찍는다 할 때는 여기에는 다 어떤 것도 찍히지가 않는데 이 가까이 가면은 이 끝점에 찍히게 돼요. 이 근처점은 뭐냐? 선이 됐든 점이 됐든 이 근처에 가게 되면 이 근처점이 찍히게 돼요. 그래서 이 근처점이 이렇게 찍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뭐 점은 말 그대로 이 점이 찍혀져 있을 때 갖다 대면은 이 점으로 가지겠죠. 그리고 중간점은 뭐냐? 이 선의 중간, 이 중간점에 이렇게 찍어주는 거예요. 이렇게요. 중간점에 찍어주는 걸 중간이고, 중심점은 뭐냐? 이 사각형이나 원같이 무게중심이 정확히 보이는 그런 도형들에 한해서는 이 중심점을 찍어 놓으면은 선 가까이 갔었을 때 이런 식으로 중심의 포인트가 지금 가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이렇게 포인트가 중심에 가지죠. 그래서 무게중심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중심점이고요. 교차점은 선이 교차된 곳이에요. 수직점은 말 그대로 선이 수직으로 되어 있는 그 지점이겠죠. 그리고 뭐 접점, 사분점, 매듭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평상시에는요. 요런 것들 찍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차점, 수직점, 그다음에 사분점 정도만 찍어 주셔 가지고 진행을 하면은 웬만한 것들은 다 찍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진행해 주세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이 선형치수를 누르게 되면 이 개체 스냅을 F8 눌러서 켜준 상태가 되면은 여기에 끝점과 여기에 끝점 잡아서 이렇게 이쪽의 끝점과 이쪽의 끝점 잡아서 이렇게 치수를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사각형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어디 보자.
가로는 15, 세로는 10인 직사각형의 테두리를 2mm만큼 굴려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하게 되면은 이 직선으로 그리는 거와 여기 사각형 툴로 그리는 거 차이가 있나요? 근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얘를 그릴 줄 알면 얘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제가 알려드리지 않았어요. 이번엔 얘로 한번 해볼까요? 자, 그리드 스냅을 키고요. 찍어서 쭉 당겨서 만들어주면은 자, 여기는 가로는 15, 세로는 10인 직사각형을 만들 수 있게 되겠죠? 이 상황에서 이쪽과 이쪽의 R값을 2mm,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굴려있는 걸 만들려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커브 필렛 기억나시나요? 저번 주에 배웠던 거죠. 이 커브 필렛을 이용을 해서 반지름 2mm인지 확인하고 2mm면 클릭 클릭 이렇게 됐죠? 여기도 다시 눌러서 클릭 클릭 하게 되면 이렇게 R값을 2로 굴린 직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요 화살표는 먼저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곡선을 이용한 구름. 자, 얘는 그리드 스냅과 개체 스냅을 다 꺼주세요. 그냥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됩니다. 우클릭 하셔가지고 만들고 우클릭해서 꺼주시고. 이걸 하기 전에는 먼저 자, 얘를 눌러준 상태에서 먼저 한번 해주시고 우클릭을 눌러서 명령 종료. 다시 또 우클릭을 눌러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우클릭을 누르기 싫은 사람은 스페이스를 눌러도 좋아요. 스페이스바 눌러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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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이스바 눌러서 이렇게 구름 만들어 보시면 되겠죠? 해준 다음에 포인트 켜서 조금 못생긴 것들은 이렇게 포인트 제어하는 연습도 좀 한번 해보세요. 이 포인트는 불필요하다 싶으면 딜리트 키를 누르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보세요. F11 누르면 포인트가 없어지고 개체를 선택을 해준 다음에 F10을 누르면 포인트가 켜지죠. F11 누르면 포인트가 없어지고요. 그래서 구름 한번 완성해 보세요. 자, 그리고 심장박동수는 한번 해볼까요? 자, 곡선을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쉬프트를 눌러서 쭉 길게 빼주시면 되겠죠. 포인트를 켜서 여기와 맞춰주기 위해서 얘네를 잡고 살짝 올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뭔가 좀 옆으로 밀어주고 싶어요. 이렇게요. 얘는 필요 없을 것 같네요. 없애주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한번 제어를 해보세요. 이렇게 필요 없는 선들 없애줘도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심장박동수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자, 요거 해보겠습니다. 얘를 눌러줘서 그리드 스냅을 켜고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 줬어요. 그런 다음에 곡선을 이용할 거예요. 곡선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포인트를 켜서 살짝 조절을 좀 할게요. 이렇게 필요 없을 것 같은 것들은 좀 빼보고요. 자,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놓고 얘는 저번 주에 배웠던 거 이 간격 띄우기를 이용을 해서 뭐 거리는 한 1mm 정도면 되겠죠? 1mm 조금 얇네요. 그러면 다시 해서 이 거리를 1.5 정도로 바꿔볼게요. 이 정도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직선 여기 개체 스냅 켜가지고 끝점 정도 찍어주면 되겠죠? 여기 끝점과 여기 끝점, 여기 끝점과 여기 끝점. 자, 이렇게 해서 물음표 동그라미 한번 만들어주면 되겠죠? 가운데가 아니다 싶으면은 살짝 이동시켜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시고요. 자, 다 만들었으면 마지막으로 얘를 이제 해볼 거예요. 얘는 제가 왜 남겨뒀냐면은 치수대로 그대로 그리려면은 제가 뭐 여러 가지의 것들을 알려줬으면은 그냥
눈 감고도 그리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직선, 곡선 외에는 다른 툴들은 별로 알려주진 않았죠. 그래서 직선을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이제 제가 잠깐 멈춰 놓은 거고요. 여기 보면은 10mm인데 어떻게 할 거냐면요. 정확히 절반을 갈라서 이 절반을 그려놓고 또 이 절반을 그릴 거예요. 그러면은 반을 이렇게 가르니까 얘는 5mm가 돼야 되겠고 얘는 이제 7.5mm가 돼야 되겠죠. 그거를 알고서는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드 스냅을 켜서 여기서 5mm, 여기에서 숫자를 5를 누르고 엔터를 치게 되면은 직선을 그릴 때 이런 식으로 됩니다. 5mm 이상은 아무리 제가 포인트를 늘려도 가질 않아요. 그래서 5mm에 맞춰서 선택. 그리고 보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0mm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20mm 가면 되겠죠. 20 누르고 엔터. 자, 이런 식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몰라요. 자, 그런데 얘가 10mm죠. 여기가 15mm고. 그러면은 이쪽으로 2.5mm, 이쪽으로 2.5mm인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2.5 가지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여기도 똑같이 하나 만들면 되겠죠. 직선 이용해서 5mm, 20mm, 2.5mm, 그 다음에 여기에 끝점 맞춰서 엔터 하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이 그림이랑 너무 다르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맞는 비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를 한번 완성을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한번 끊고 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은 바로 이제 가운데에 보시면은 이렇게 폭파라고 이제 보이는 아이콘과 그 다음에 결합처럼 보이는 이 퍼즐처럼 보이는 아이콘, 그리고 뭔가 자르고 끊고 할 것 같은 아이콘 두 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짚고 넘어가 볼 겁니다. 이게 트림과 스플릿이라고 해가지고요. 요거는 그냥 트림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한글은요. 그리고 얘는 분할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트림, 분할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보이고 있어요. 자, 이게 뭐냐?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게 샵으로, 샵 버튼이라고 하죠. 핸드폰에서 이 샵으로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 얘 전체를 잡아주고 보면은 결합을 해야 되는데 결합이 안 돼요. 왜냐? 지금 이 선이 더 넘어가져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얘네를 가지고 결합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바로 트림과 분할이에요. 이 두 개는 어떻게 다르느냐? 먼저 트림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트림을 눌러놓고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선택한 부분을 잘라줍니다. 어디까지? 이 겹치는 부분까지요. 그렇기 때문에 잘라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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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정확하게 다 겹쳐져 있는 그런 닫힌 커브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 결합을 누르게 되면은 얘네가 하나의 선으로 결합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트림을 누르고 자르고 자르고 드래그로도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드래그로도 가능합니다. 다 돼서 엔터를 누르게 되면 얘네는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이 상태에서 잡고 결합을 한번 누르게 되면 하나의 선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이게 트림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자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트림. 그리고 분할은 뭐냐? 여기에서 이 선을 자르는데 얘네가 불필요한 게 아니라 얘네도 필요하고 얘네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로 잘라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 정확히 말해서 뭐냐? 얘가 채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랑 얘가 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채소를 여기, 여기, 여기 3등분을 내기 위해서 두 개의 칼이 필요한 거예요. 얘를 잡고 자, 분할을 누르고 그리고 누르고 누른 다음에 엔터 혹은 스페이스 바를 누르게 되면 이 하나였던 선이 하나, 둘, 셋 서로 잘라지게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이제 채소가 되고 얘와 얘가 칼이 되는 거예요.
먼저 채소가 되고자 하는 요 개체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분할을 누르고 뭐 얘는 어쨌든 잘라졌기 때문에 얘를 눌러도 상관이 없고 얘를 눌러도 상관이 없는데요. 얘를 누를게요. 얘를 누르고 얘를 누른 다음에 엔터. 얘를 또 누르면 안 되죠. 엔터를 누르게 되면 하나, 둘, 셋 잘리게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 누르고 자 분할 누른 다음에 얘와 얘를 누르고 엔터 하게 되면 하나, 둘, 셋 잘리겠죠. 마지막으로 얘도 분할을 누르고 얘와 얘를 누르고 엔터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잘리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얘네를 없애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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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얘네를 전체 잡아서 결합을 해주면 트림과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 트림과 분할은 비슷하면서도 되게 다른데 어쩔 때는 트림이 쓰일 때가 있고 어쩔 때는 분할이 쓰일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요소에 맞춰서 트림과 분할을 적절히 섞어서 써주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으로서는 이해하기가 힘들기도 하겠지만 나중에 좀 더 지나다 보면은 이제 이런 툴들을 많이 쓰다 보면은 아 이땐 트림을 쓰겠구나 아 이땐 분할을 쓰겠구나가 정확하게 개념이 잡힐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어진다라고 아시면 되고 이 위에 있는 결합은 한번 해보셨죠? 이 옆에 있는 분해는 이 결합의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얘를 누르게 되면 아까 결합이 돼 있던 것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전체를 결합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풀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트림과 분할과 결합과 이제 분해예요. 쉽죠? 이렇게. 그러면 그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얘네들입니다. 얘네를 빠르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반달은 원 두 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원을 누른 다음에 여기에 치수를 대입을 해도 돼요. 0,0을 하면 되는데 0,0을 해도 되고 이거는 그냥 0만 누르고 엔터를 해도 0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원을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이 원을 만들어 준 상태에서 여기 옆에 보시면 복사라는 툴이 있어요. 이 복사라는 툴을 이용해서 임의점을 찍고 쉬프트를 눌러서 옆으로 끌고 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하나가 더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 됐으면 엔터를 누르게 되면 복사 툴이 끝나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복사를 이용을 해가지고 잠시만요. 복사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반달 모양을 만드는데 한번 적용을 시켜보세요. 전체를 다 잡은 다음에 그러면 이제 트림을 해주시면 되겠죠. 트림을 눌러서 잘라주면은 되겠죠. 다 된 게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얘네를 완료, 엔터나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완료를 시켜주고 결합을 해줘야 이렇게 반달 모양이 되겠죠. 반달 모양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자 요것도 보면은 요거는 동그라미와 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잡아서 트림 해주시면 되겠죠. 잘라주고 잘라주고 그리고 결합 해주면 이런 식으로 또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겠죠. 사각형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아이고. 사각형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선을 하나 여기 개체 스냅을 켜서 잡아주고 그리고 클릭 이렇게 해준 다음에 전체를 잡아서 여기 트림 해주면 되겠죠. 트림 잘라주고 엔터. 얘는 결합이 안 돼요. 얘는 닫힌 커브고 얘는 열린 커브이기 때문에 얘와 얘를 잡고 결합을 해도 결합이 되질 않습니다. 이렇게 풀리겠죠.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굳이 얘네를 결합이라는 걸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여기에 보이는 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이 그룹은 결합을 해주는 게 아니고 결합한 것처럼 보이게 해주는, 한꺼번에 얘를 선택을 하기 힘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요. 요거는 다 됐으니까 옆으로 옮겨놓고 자 원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이 원이 자
이 원이 카피 이렇게 여러 개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얘네를 한꺼번에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얘네를 쉬프트 누르고 일일이 다 하나씩 선택하기가 힘들겠죠. 그럴 때는 전체를 잡아주고 아까 그 그룹을 눌러주게 되면은요, 그냥 어디를 누르든 그냥 한 번만 누르면 전체가 다 이렇게 잡혀요. 그렇다고 얘네가 결합이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룹을 쳐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옆에 얘를 그룹 해제를 누르면 하나씩 다시 또 풀리게 됩니다. 요거는 일단은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보면 되겠죠. 원을 하나 만들고 얘를 또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런 다음에 선을, 자, 여기에서 이렇게 관통하는 선 하나 있으면 되겠죠. 이렇게 움직여서요. 그런 다음에 얘를 뭘 해줄 거냐, 간격 띄우기를 해줄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mm죠. 그러면은 간격 띄우기, 여기로 2mm, 여기로 2mm 이렇게 해준 다음에 전체를 다 잡아서 트림 해주면 되겠죠. 없애주고 전체 이렇게 없애주고요. 없애주고 다 됐으면 엔터. 그 다음에 결합 해주면 하나, 둘, 세 개의 닫힌 커브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마지막 요거는 요걸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둘, 그 다음에 여기를 관통하는 요거 셋, 이런 식으로 잡아놓고 어디가 그랬지? 이렇게 관통하면 되겠네요. 자, 트림으로 이렇게 관통하고 엔터 하면은 끝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예지 연습을 연습해 보도록 해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알려드릴 2D, 이제 2D에 관련돼 있는 아이콘들 지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뭐 굳이 2D에 국한돼 있는 것보다는 3D에도 쓰지만 2D와 3D를 이제 같이 쓰기에 가장 적합한, 가장 많이 쓰는 툴들을 지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여기 있는 이동과 카피, 그 다음에 뭐 로테이트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그 중에서도 저희가 가장 많이 이제 쓸 요 이동, 카피, 로테이트, 그 다음에 크기 조정이라는 요 툴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네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 밖에 다 빠져 있어요. 회전도 빠져 있고, 이동도 빠져 있고, 여기 복사도 빠져 있고, 크기 조정도 빠져 있어요. 얘네가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빠져 있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진행을 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요 이동이 뭐냐? 이렇게 원이 있는데 이 원을 이동시키고 싶어요. 그럴 때 이렇게 드래그를 써서 이동을 하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치수로 이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얘를 써서 이동을 할 거예요. 얘를 누른 다음에 임의점을 찍어주시고, 여기 아래로 뭐 한 5mm, 여기 숫자 5mm 이동시키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아래로 가든 대각선으로 가든 이게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개체 스냅을 이용을 해서 갈 수가 있는데요. 개체 스냅에 중심점을 찍어주고 이동을 눌러서 이렇게 쭉 가운데로 가면은 여기 중심점이 이렇게 찍어지죠. 이 중심점이 찍어진 상태에서 여기 숫자를 0 누르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 원이 정 가운데에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동 툴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동을 하고 싶을 때 얘를 누르고 이런 식으로 쉬프트를 눌러서 이동을 할 수도 있고, 치수를 대입을 해가지고 뭐 한 3mm만 옆으로 이동, 혹은 센터점을 찍어준 다음에 여기에 있는 좌표를 눌러서 0,0 눌러서 0에 위치할 수도 있게끔 해주는 게 바로 이동 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카피는 아까 여러분들이랑 잠깐 이제 했었었는데, 자, 원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얘를 여기에 있는 요 카피를 툴을 이용을 해서 이제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임의의 점을 찍어도 되고 정 가운데 이렇게 찍어도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게끔 하려면은
이제 가운데를 찍어서 이동을 시키는 게 가장 편할 거고요. 이게 필요 없다. 이런 가운데 찍어서 가는 게 필요 없다 싶으면은 임의점 이렇게 찍어서 가도 좋습니다. 다 되면은 엔터를 치시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원 누르고 얘를 카피 누른 다음에 임의점을 찍고 자기가 원하는 지점에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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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이런 식으로 해서 복사를 시켜줄 수 있습니다. 다 되면은 엔터 혹은 스페이스바 눌러주면 이렇게 명령이 다 끝납니다. 이렇게 해서 복사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오브젝트 기울기라고 하는데 얘는 로테이션이에요. 자, 어떤 식이냐면요. 이런 식으로 바를 하나 만들고요. 얘를 시계라고 지금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분침, 이게 시침입니다. 지금 3시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 3시를 6시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 로테이션을 이용해서 여기 가운데 찍어주고 쭉 이렇게 선이 하나 나옵니다. 가운데 하나 찍어주면 이게 축이에요. 이 축을 요 시침에 맞춰가지고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쭉 빼준 다음에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축에 맞춰가지고 얘네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4시, 그 다음에 6시, 뭐 8시, 9시, 뭐 10시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시침이 움직일 수가 있고요. 자, 다시 한번 해보자면은 로테이션 눌러주고요. 찍어준 다음에 얘는 6시 그리고 얘를 15분으로 맞춰줄 수가 있겠죠. 6시 15분 뭐 여러가지 뭐 7시 뭐 20분 뭐 이런 식으로 맞춰줄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로테이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케일. 그래서 요 스케일 보시게 되면은 1D 스케일, 2D 스케일, 3D 스케일. 이게 뭐냐? 한 방향으로 원 디렉션 스케일이라는 거고요. 2 디렉션 스케일. X축으로 갈 건지 Y축으로 갈 건지 G축으로 갈 건지. 이거는 XY축으로 갈 건지 뭐 YG축으로 갈 건지 XG축으로 갈 건지. 얘는 XYG축으로 갈 건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요걸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 얘는 뭐냐? 이렇게 9입니다. 3D인데 제가 왜 3D를 갑자기 켰냐? 이 크기 조정을 한 걸 알려드리려고 이제 켰어요. 자, 요 탑뷰에서는 X축과 Y축이 있을 거고요. 프론트에서는 X축과 G축, 그 다음에 라이트에서는 Y축과 G축이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자면은 얘를 쭉 클릭을 해서 빼주면은 원 디렉션, 투 디렉션, 쓰리 디렉션이 있죠. 이 원 디렉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해주면은 한쪽 방향만 이렇게 움직여줘요. 이 X축만 움직였죠. 자, 그리고 투 디렉션으로 움직이면은 양쪽으로 지금 움직여지죠. X축과 Y축으로요. 자, 이렇게 했었을 때 프론트에서 보면은 Y축, 여기 G축, 여기 라이트에서도 G축은 안 움직였어요. 자, 이런 식으로 바둑알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요 2 디렉션으로 했었을 때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3 디렉션으로 했었을 때는 다 움직이니까 뭐 똑같이 9가 크게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방향을 어떤 식으로 할지, 한 방향을 키울 건지 두 방향을 키울 건지 세 방향을 키울 건지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맞춰가지고 크기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크기 조정하는 툴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서는 얘네들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자, 한번 해보자면은 이렇게 해서 직사각형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요. 이렇게 직사각형을 잠시만요. 직사각형을 그래도 맞추는 게 낫겠죠. 이렇게 되게 못 맞추네요. 그래서 원 디렉션, 원D 방향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줄여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뭘 해줄 거냐? 원을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얘를 카피, 여기 끝점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다 됐으면 전체를 잡고 여기 트림 배웠죠? 잘라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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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주고
잘라주고, 잘라주고, 잘라주고. 다 됐으면 엔터. 그 다음에 결합 해주면 만들어지겠죠? 자, 이게 바로 얘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트. 이 하트는 제가 또 하나를 알려줘야 되겠네요. 이제 미러라는 것들을 알려주면은 하기 쉬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놓고 하트는 이 곡선으로 그리는 거예요. 이 곡선으로 요 정중앙, 요 가운데에 맞춰서 그려주면 됩니다. 그리셈을 꼭 켜고 그리세요. 가운데 맞춰서 이런 식으로 하트를 그려주면 됩니다. 포인트를 켜서 이 하트를 잘 맞춰주면은 되겠죠? 얘는 없어도 될 것 같아서 지워주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하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여기에 요 이동을 배웠었죠. 이 이동 툴을 꾹 누르게 되면은 변형 툴박스가 나와요. 여기에서 첫째 줄, 뭐 여기 보면 이동도 있고 복사도 있고 로테이션도 있고 크기 조정도 있죠. 여기 다 있었던 것들이요. 그 바로 옆에 미러라는 게 있어요. 이 미러가 뭐냐? 여기를 거울로 삼아서 똑같은 걸, 대칭이 되는 걸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얘와 똑같은 걸 바로 이렇게 옆에 반대로 만들어준다는 거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줬었을 때 얘네를 전체를 잡고 결합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트가 됩니다. 자, 하트가 모양이 근데 좀 이상하죠? 여기에 보면은 히스토리 기록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항상 히스토리 기록과 자체 개체 업데이트라는 이 두 개를 클릭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히스토리 파손 경고가 돼 있으면 얘는 빼주세요. 이 두 개만 돼 있으면 돼요. 이 상태에서 얘를 다시 미러로 이렇게 갖고 왔어요. 갖고 오게 되면은 얘가 엄마 개체, 얘가 자식 개체가 됩니다. 그러면 포인트를 얘를 켜서 얘를 조절하게 되면 옆에도 똑같이 조절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하트 모양이 예쁘게 잡히면은 전체를 잡아서 결합 시켜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트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얘랑 크기가 안 맞다 그러면은 여기 2D 크기 조정, 왜냐면은 X축과 Y축 다 Y축과 X축 다 변형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점을 찍고 쭉 빼서 줄여주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여기 원 디렉션은 찍어줘서 가운데를 찍고 쉬프트를 눌러서 이제 방향을 늘리게 되면은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게 됩니다. 투 디렉션은 찍어주고 가운데를 찍고 쉬프트를 눌러서 쭉 움직여주게 되면은 두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2D 같은 경우에는 요 원 디렉션과 투 디렉션만 써주시면 되겠죠. 3 디렉션은 쓸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 둘, 두 개 지금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얘는 동그라미 그리고 X 그리고 요 그리면 바로 되겠죠. 얘는 동그라미 그려놓고 여기 개체 스냅 켜가지고 중심점은 빼줘야 되겠죠. 중심점은 빼주고 여기에 선을 여기에서 수직이 되게 수직이 되는 점을 이렇게 수직이 되는 점을 잡아줘야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 이렇게 네모라고 보면은 이 수직이 되는 점이 정확히 45도가 되겠죠. 이 상황에서 얘를 이제 트림으로 잘라줄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는 미러를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얘와 얘를 결합. 그리고 또 미러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얘와 얘 이렇게 X자. 그리고 자 2D 크기 조정하는 걸로 살짝 조정을 해서 놓으면 되겠죠. 자, 마지막 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툴을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태양 만들면은 요 가운데 원은 쉽겠죠. 이렇게. 그리고 요 위에 삼각형을 만들어 줄 거예요.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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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또 똑같이 쭈루루루룩 만들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쓰는 툴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 변형 툴 여기 이동을 꾹 누르거나 아니면은 여기 보이면 화살표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변형 툴이 뜨죠. 이 상황에서 얘를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 세 번째 줄에 보시면은 원형 배열이라고 있어요. 얘를 누른 다음에 가운데를 찍어 주시고 여기 숫자 얘가 몇 개가 있으면 좋겠냐 8개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8개 여기 숫자를 쓰시고 그 다음에 얘가 쭉 360도 다 돌아가야 예쁘게 돌아지겠죠. 그래서 360도 확인하시고 됐으면 다시 엔터. 그리고 나서 이게 맞습니까? 라고 해서 물어보고 있죠. 그럼 맞습니다. 엔터 해주면은 얘랑 똑같은 객체 8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얘도 히스토리 기록이 먹어져 있기 때문에 포인트를 키고 얘를 변형을 시켜주면 이렇게 똑같이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태양까지 얘는 이제 크기 조정을 하는 걸로 더 키워야 되겠죠? 이렇게 더 키워서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네 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한번 하고 진행을 할게요. 자, 이렇게 세 개의 예제 쭉 해봤고요. 얘랑 얘 해봤죠. 요거는 연습을 해서 한번 올려주시면은 제가 보고 난이도 조절을 다시 진행을 해보는 걸로 하고요. 자, 얘를 요번 주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얘까지 들어가기에는 아무래도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좀 힘드실 것 같아서 얘를 들어가는 거는 오늘 하지 않기로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요번 주차 2주차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바로 요거 문양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